오늘은 7월 15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이재명 당, 소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이 민주당을 접수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방탄단이라는 별명이 생겼죠. 그리고 이 당은 도대체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국민들한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국민들이 아주 혐오감을 갖고 있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이 민주당에서 비명계, 소위 비명계 이재명이를 싫어하는 사람들 31명이 어저께 불체포 특권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주목할 만한 건, 자, 이재명이가 대선 나올 때 공약도 바로 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공약을 딱 걸었습니다. 대선 후보 때도. 또 수시로 그 얘기하다가 또 얼마 전에 뭐 한 2, 3주도 안 돼서 나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당당하게 법원으로 걸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불체포 특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이 사라졌는데, 그저께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지도부라는 건 정청래라든가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 얼굴들 잘 기억하죠. 정청래, 민곤 포르노, 조명 포르노 얘기한 장경태 뭐 이런 최고위원들 아주 적극적으로들 그들은 반대를 했죠. 그래서 불체포 특권 포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라졌는데 어저께 갑자기 우리는 이재명을 싫어한다라고 마치 말하듯이 비명계 31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집단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31명. 이렇게 된단 말이죠. 결국 이재명은 체포동의안이 검찰에서 만약에 오게 될 경우에 끌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민주당 수치로 보면은 말이죠. 수치로 보면은 31명이 빠지면은 140명, 130명 정도 될 겁니다. 135명 정도. 31 플러스 110 국민의힘 합치면 그것만 하더라도 140석이 되죠.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가결이 못 됩니다. 숫자로 따지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정의당이니 뭐니 중에서 저쪽으로 가서 가는 표도 있고 오는 표도 있다 생각해 보면 절대로 이재명은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은 가서 무혐의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판사 앞에 서서 영장, 구속영장 하면은 감옥이고 무혐의라기보다 뭐 불구속 수사 이렇게 나오면 뭐 구속 안 될 거고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의 운명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 가든지 안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건 틀림없습니다. 소위 혐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혐의점들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가능성 50%, 안 갈 수 있다는 가능성 50%가 혐의 아니겠습니까? 네. 비명계 31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우리는 구명활동 안 하겠다. 구명활동하지 않겠다란 말이 딱 들어갔습니다. 이게 누구의 구명이겠습니까?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죠.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구명활동을 하지 않겠다. 검찰이 오는 대로 바로 자동적으로 우리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거절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말 뜻은 구명활동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큰일 났습니다. 이재명 이제 운명의 끝자락에 지금 서 있는 아주 아찔한 순간에 섰습니다. 욕심이 과하고 과도한 차단을 하게 되면은 꼭 반드시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힘의 충돌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죠.
비명계 내부서도 의견이 좀 제각각입니다. 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찬성하고 해서 31명이 찬성했습니다. 서른은 불체포 특권 포기하면 검찰 뜻대로 해야 된다 이거고, 박광호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서른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이 서른은 뭐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었냐면 과거에 김대엽 사건하고 좀 관계가 있었던가 아마 그렇죠. 그렇게 저는 기억에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썩 밝고 기분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꽤나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명이 성명을 냈습니다. 어저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했습니다. 대부분이 비명계 출신들입니다. 비명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쇄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안, 그게 거절됐다는 겁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나서가지고 31명이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나머지들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31명의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제목 성명을 내고서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인 저희들은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에 구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름 쫙 다 썼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 1호 혁신안이다. 이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다. 혁신위는 누가 임명했느냐, 혁신위원장은. 바로 이재명이가 말이 많으니까 그걸 순간 넘어가기 위해서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처음 했다가 거짓말쟁이 있죠. 그 거짓말쟁이, 그 혁신위원장 처음에 임명된 자. 그자가 어떻게 거짓말을 했느냐. 천안함에 폭침된 게 아니고 자폭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자를 혁신위원장으로 세우려다 9시간 만에 국민들이 하도 하고 발끈하니까 그냥 이재명이가 눈치 설끔 보고 9시간 만에 사표를 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여성 무슨 교수 출신이 왔는데, 이분은 또 와가지고 돈봉투 사건을 가리켜서 이건 검찰이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혁신에 대한 비판들이 막 들어가니까 정신을 좀 바짝 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불체포 특권, 이재명이가 얘기했으니까 불체포 특권을 자기는 포기하겠다 하고 분명히 얘기를 한 걸 딱 보고 바로 직전에 말이죠. 만들었어요.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안 하면 당이 망한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김은경이가 이제 그걸 제대로 사태를 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이 망한다.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하고 했는데 그저께 안 받아들여지니까 어저께 실제로 31명의 비명계가 선언서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향후 당 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서 방탄국회 안 된다 이거예요. 불체포 특권 포기, 이거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라면서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아마 동참 의원들 많이 추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명줄이 조금 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 그 끈질긴 명줄, 아니면 치명적인 내상을 또는 외상을 입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쪼개지게 돼 있습니다. 쫙 갈라지는 민주당이 됩니다.
선언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강병원, 고용진, 김경만, 김종민, 김철민, 민홍철, 박용진,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윤영찬,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이장섭, 조승래, 조호섭, 조웅천, 최종윤, 허영, 홍기원, 홍영표, 홍정민, 황희 의원 대부분이 비명계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13일 날 있죠. 지난 13일 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 안건을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들 반대 의견을 제시해서 총의를 못 모았습니다.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일부 의원은요,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갖고 영장 청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스스로가 좀 꿀린다 이런 얘기겠죠. 뭔가 좀 자기도 찜찜한 뭐가 있다라는 그런 여운을 남깁니다. 특히 비명계로 꼽히는 전해철, 서른이 의원총회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에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주 의외죠.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바로 뭔가 뒤가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명계인의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해서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해달라 이렇게 주문하기도 했지만 의견들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근데요, 한 40명 정도의 그 인원 회원을 가지고 있는 더 미래라는 이 단체가 있습니다. 이 민주당 안에. 이 단체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게 하는 정당, 허구한 날 개파 싸움, 집안 싸움 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국민 신뢰 회복이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더 미래가 조금 있으면 전부 다 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동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순간 이재명은 절벽에서 추락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더 미래는 최근에 분당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엄중한 경고 조치를 받은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는 분열적 발언들은 당초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당원과 지지자들 간의 갈등을 낳고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을 만큼 자제할 것을 또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이상민은 바로 한마디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엄중하게 경고 조치를 듣자 뭐라고 그랬냐면 이상민 의원은 이분은 상당히 양식이 있는 분입니다. 변호사고 오선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공산당이냐 딱 한마디 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산당이냐. 지금 공산당 행태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산당이냐 민주당이 한다는 얘기는 민주당이 지금 공산당 같이 행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나올 정도 됐으면 이게 아마 사상 처음일 겁니다. 오선 의원이 민주당이 공산당이냐 나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이재명은 이제 나갈 차비를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어떻게 명예롭게 나갈 수 있느냐를 빨리 인식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기야 이재명 끝자락을 국민들 모두가 아마 관심 있게 쳐다보려고 할 것입니다. 이재명의 끝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말이죠. 이재명은 말이죠. 제가 이렇게 이재명을 관찰해 보니까 진실성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절대 인체에 무해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평 김건희 여사 그 땅이 그 친척들 땅이 절대 이번 대한도로와 관계없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선동선전해서 윤석열 정권을 촛불 뭐 이런 걸 전부 좌파들 극좌파들을 다 포진해가지고 시민단체를 이용해가지고 함께해서 탄핵을 국면으로 몰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 마치 대통령이 될 거라는 그 꿈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자가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러나 꿈은 항상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꿈이라고 그럽니다. 희망을 가져야지 꿈을 가지면 안 된다. 꿈은 사라지게 돼 있다. 네. 희망은 노력이 따라가야 되고 꿈은 그냥 몽상이다. 이재명은 몽상에 사로잡혀 있다. 대통령이 될 거라는 몽상. 그래서 알면서도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폐수다라고 얘기하는 그의 인격 모든 그 가지고 있는 생각 가슴이 다 나오게 돼 비쳐나옵니다. 그의 진실성도 비쳐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본 후쿠시마 그 이제 처리가 다 된 이제 무해하다 원자력 기구 수장이 와서 인정한 바로 해가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을 얘기한 그 물을 핵폐수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공포를 갖게끔 만듭니까? 핵폐수. 연구한다는 게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나라 국민이 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소위 그람시라는 신자유주의를 한 그 또 다른 이 막시스트들의 그 장외에 뭐가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